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세 줄, 삼선 로고가 새겨진 신발이 몇 켤레나 있으신가요? 아마 한 켤레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 시장에서 나이키의 뒤를 이어 2위를 굳건히 지키고 푸마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거인 바로 아디다스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브랜드가 사실은 피를 나눈 형제의 처절한 싸움 끝에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그들의 본사는 지금도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마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디다스의 시작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틱톡을 중심으로 역대급 인기를 끌고 있는 삼바 열풍의 비밀까지 낱낱이 공개할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아디다스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인 1924년 독일의 작은 마을 헤르초게나 우라흐에서 시작됩니다. 아돌프 다슬러와 루돌프 다슬러 형제가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을 세운 것이죠. 동생 아돌프는 신발 만들기에 미쳐있던 장인이었고 형 루돌프는 뛰어난 영업 수완을 가진 사업가였습니다. 이 환상의 조합은 곧 빛을 발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이들이 만든 스파이크를 신은 미국의 육상 영웅 제시 오원스가 무려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다슬러 형제의 신발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사업은 날개를 단 듯 번창했지만 안타깝게도 형제의 우애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두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쌓였고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 심지어 아내들 사이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결국 1948년 형제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회사를 둘로 쪼개고 자산은 물론 함께 일하던 직원들까지 나누어 가졌죠. 형 루돌프는 강 건너편에 자신의 이름을 딴 누다라는 회사를 세웠다가 나중에 날렵한 동물의 이미지를 담아 푸마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동생 아돌프는 자신의 애칭 가디와 성 다슬러를 합쳐 다디다스를 설립합니다. 한 형제의 비극적인 불화가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세계 2위와 3위를 다투는 두 개의 거대한 스포츠 브랜드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자, 그럼 아디다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삼선 로고죠. 그런데 이 상징적인 로고가 사실 아디다스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52년 핀란드의 스포츠 브랜드 카르후가 사용하던 디자인이었는데 아돌프 다슬러가 단돈 1600유로와 위스키 2병을 주고 사왔다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이 세 개의 줄무늬를 통해 신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적인 측면과 더불어 기능성, 디자인, 내구성이라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상징하고자 했습니다. 이 삼선 로고와 함께 아디다스를 전설로 만든 모델들이 있습니다. 바로 클래식 3대장이라고 불리는 신발들이죠. 첫 번째는 1950년대의 축구 훈련화로 처음 세상에 나온 삼바입니다. 미끄러운 겨울철 축구장에서도 신을 수 있게 만든 이 신발이 70년이 지난 지금 스트리트 패션의 가장 뜨거운 아이콘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두 번째는 1965년에 프랑스 테니스 선수 로베르 아이에를 위해 만들어진 스탠 스미스입니다. 이후 미국의 테니스 스타 스탠 스미스가 신으면서 그의 이름이 붙여졌고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시대를 초월해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팔리는 신발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69년 선수들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 조개껍데기 모양의 고무 토캡을 장착한 농구화 슈퍼스타입니다. 이 신발은 코트를 넘어 거리로 나왔습니다. 1980년대 전설적인 힙합 그룹 런 DMC가 신발끈을 빼고 혀를 내놓는 독특한 스타일로 슈퍼스타를 신었고 마이 아디다스라는 노래까지 발표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들의 파급력에 놀란 아디다스는 런 DMC와 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역사상 최초로 스포츠 브랜드와 아티스트가 맺은 공식적인 대규모 협업 계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역사 뒤에는 아디다스의 확고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임파서블 이즈 나싱, 불가능은 없다는 슬로건입니다. 이 문구는 1974년 전설적인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가 남긴 말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어떤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고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아디다스의 도전 정신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디다스의 길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막강한 경쟁자 나이키의 등장과 성장은 아디다스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디다스는 위기 때마다 놀라운 전략으로 부활하곤 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초월적 콜라보레이션에 있었습니다. 명품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와 손잡고 스포츠웨어와 하이패션의 경계를 허문 Y3 라인을 선보이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힙합 아티스트 카니에 웨스트와 함께한 리지 시리즈는 출시될 때마다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패션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신발, 바로 삼바의 역대급 역주행입니다. 아디다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삼바의 부활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완벽하게 적중했죠. 틱톡을 중심으로 헤일리 비버, 벨라 하디드 같은 해외 셀럽들이 삼바를 신은 모습이 퍼져나갔고, 이는 곧 올드머니로 블록코어룩의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이 열풍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디자이너 브랜드 웨일스보너와의 협업입니다. 아디다스와 웨일스보너 삼바 컬렉션은 발매되자마자 품절되었고 리셀 가격이 수백 달러까지 치솟으며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악어 가죽 질감의 신발혀,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소재, 그리고 웨일스보너 특유의 스티치 디테일은 삼바를 단순한 운동화가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 패션 아이템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창업자 형제의 갈등이라는 비극 속에서 피어났지만 올림픽 금메달, 월드컵 우승의 영광, 힙합 문화와의 융합,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이끄는 삼바 열풍까지 수많은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슬로건처럼 아디다스는 매 순간 한계를 뛰어넘으며 스스로를 증명해왔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영원한 라이벌, 나이키를 넘어서는 것이 아닐까요? 이 흥미진진한 경쟁을 지켜보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디다스의 클래식 3대장, 삼바, 스탠 스미스, 슈퍼스타 중에서 어떤 모델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